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병원 병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던 40대 간병인과 침대 위에 누워있던 70대 재벌 회장님이 서로에게 사랑을 느낀다면 말입니다. 처음엔 누가 들어도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요. 돈 때문에 붙은 거 아냐? 저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까칠하던 재벌 회장님이 어느 날부터 간병인의 도시락 반찬 하나에 눈물을 글썽였고 남몰래 혼잣말을 하던 외로운 밤을 간병인의 한마디 위로가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도 권력도 아닌 진심 하나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여자가 어떻게 70대 재벌 회장의 마음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파란만장을 거쳐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하고 단정 지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아마 생각이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간병인을 사랑한 70대 재벌 회장님의 이야기, 그 파란만장한 황혼 로맨스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 남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무역회사 회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치열하게 사업을 일구어 수천억 원의 자산을 쌓아 올린 사람. 언론에도 자주 이름이 오르내렸고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그의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름 뒤에는 누구도 몰랐던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로 나가 버린 뒤 연락도 뜸해진 상태였으니까요. 저녁마다 집으로 돌아와도 불 켜진 방 하나 없는 저택은 그에게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 돈으로는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반면 그녀는 정반대였습니다. 40대 초반, 이혼 후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간병인.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등에 업혀 다니는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환자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땀에 젖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환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전부였지요. 한쪽은 가진 것 없는 여자,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가진 남자. 두 사람은 결코 마주칠 일 없는 평행선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상하게도 병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을 마주 앉히고 말았습니다.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지만 의사의 권유로 장기적인 관리와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지요. 그때 병원 측에서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소박한 차림의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타난 간병인. 첫인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단한 기운이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회장님을 모시게 될 간병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을 때 회장님은 무심하게 눈길만 돌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아부와 예우를 받으며 살아온 그였기에 처음엔 그녀 역시 수십 명의 직원 중 하나쯤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작은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이 형식적으로만 약을 챙기고 기계를 확인하던 것과 달리 그녀는 회장님이 식사를 잘하는지, 표정이 어떤지, 잠은 편히 주무셨는지까지 세심히 살폈습니다. 식판에 반찬이 남아있으면 조용히 이유를 물었고 답이 없어도 눈빛으로 마음을 읽으려 했습니다. 회장님은 처음엔 귀찮다며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찾아오는 쓸쓸한 공허 속에서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는 한 여자의 존재가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모든 변화를 불러오는 시작이 될 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처럼 식판에 놓인 밥과 반찬을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군. 늘 똑같은 병원 밥이라 그런가.
투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허무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를 비우더니 잠시 후 작은 보온 도시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제가 직접 끓여온 죽이에요. 속이 편하실까 해서요. 뚜껑을 여는 순간 은은한 참기름 향이 퍼졌습니다. 단순한 죽 한 그릇이었지만 그 안엔 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요. 처음엔 회장님도 무심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술을 입에 넣는 순간 그만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죽과 같은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간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가 벌써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뜨거웠나요? 그녀의 물음에 회장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오래간만에 사람 사는 맛이 나는군.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고용인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텅 빈 식탁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으니까요. 그리고 회장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병실 안의 공기도 한결 차분했지요. 회장님은 침대에 기대 앉아 책을 펼쳐 들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서 간병인이 조용히 환자 기록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잠깐 얘기 좀 해줄 수 있겠소? 평소 권위적인 말투와 달리 그날의 목소리는 어딘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이름도 가진 줄 알았소. 그런데 정작 나이 들어보니 아무도 곁에 없더군. 식탁에 앉아도 대문을 열고 들어와도 고요뿐이었소.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젊을 때는 행복한 가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아이 하나 지키려고 뭐든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병 일도 시작한 거예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공감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세상에서 왔지만 혼자가 된 사람의 외로움은 같았던 겁니다. 회장님은 그날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지닌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권위적인 회장님의 얼굴 뒤에 감춰진 쓸쓸한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며칠 뒤 회장님의 기분이 유난히 가라앉아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회사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몸이 무거워서인지 그는 하루 종일 말을 아끼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쓰였지요. 회장님, 잠깐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병원 정원에 국화가 피었더라고요.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마지못해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원에는 늦가을 바람 속에서 노란 국화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녀는 꽃잎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지요. 저 꽃, 참 강해 보이지 않으세요? 추운 바람에도 이렇게 꿋꿋이 서 있잖아요. 저도 저 꽃처럼 살고 싶어요. 회장님은 무심히 듣던 중 문득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 한 구석이 저릿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도 꿋꿋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도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그녀가 병실에 들어설 때면 은근히 마음이 놓였고 식사를 챙겨줄 때나 이불을 덮어줄 때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무뚝뚝하기만 하던 회장님이 가끔 던지는 짧은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며 이 사람 생각보다 따뜻한 면이 있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은 말없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회장님의 하루가 그녀로 인해 달라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은 점차 회복세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마음이 허전했고 간병인의 한마디 말이 하루 기분을 좌우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를 눈치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비서가 은근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간병인이라지만 너무 가까이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좋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돈 많은 노인은 어디 가도 표적이 되는구먼. 간병인이라더니 결국 회장님 곁을 노린 게 아닐까? 그녀는 이런 시선을 몰랐지만 회장님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나도 저런 소문에 휘둘리는 게 아닐까? 아니, 저 여인은 달라.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려던 그녀를 향해 비서가 비아냥대듯 말을 던졌습니다. 회장님께 잘 보이면 남은 여생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소문 들은 적 있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되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단단한 자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돈도 지위도 아닌 존중과 진심이라는 것을. 그날 밤 회장님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실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간병인 주제의 돈 때문에 곁을 맴도는 거지. 사람들의 뒷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정작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누른 건 그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내 곁을 떠난다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은 그녀가 병실에 들어서자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환자복을 정리하고 약을 챙기며 담담히 움직였지만 그 사소한 모습조차 회장님에게는 삶의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하오. 어제 괜한 소리를 해서. 당신을 의심하는 건 결코 아니오. 회장님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건강해지시길 바랄 뿐이에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회장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내 곁을 지키려는 마음이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여인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더 이상 단순한 간병인으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회장님은 평소와 달리 종일 병실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신문은 펼치자마자 덮기를 반복했고 간호사가 들어와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지요. 그녀가 들어올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가 평소처럼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이불을 정리해 주려는 순간 회장님은 불쑥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그냥 여기 앉아주면 안 되겠소?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손끝을 떨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다 가진 것 같아도 결국 남은 건 고독뿐이더군. 그런데 당신이 내 곁에 있는 동안은 그 고독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간병인과 환자의 경계를 넘어서는 말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회장님,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애써 선을 긋는 듯한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오. 당신은 내 마음까지 돌보고 있어. 그 순간 병실 안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눈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 이상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고백 이후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회장님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이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 머릿속은 온통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했지요. 다음 날도
평소처럼 병실로 향했지만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와 달리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 웃음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돌리며 거리를 두려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간병인이고 회장님은 환자세요. 애써 단호히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걸 스스로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당신이 불편하다면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소. 하지만 내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건 잊지 말아 주시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이라니, 그렇다면 더더욱 위험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회장님이 간병인과 특별하다더라. 결국 돈 때문이지 뭐. 병원 안팎에서 오가는 말들은 그녀의 가슴을 더 옥죄었습니다. 그녀는 퇴근길 병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그저 인간적인 온기였는데 왜 세상은 다르게만 보려고 하지? 그때 회장님이 병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 작게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가 그동안 자신이 본 어떤 풍경보다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회장님은 그녀를 불러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겠소. 당신이 싫다면 여기서 멈추겠지만 만약 당신도 외롭다면 내 곁에 있어 주지 않겠소? 그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을 뿐. 그 눈물은 거절도 승낙도 아닌 복잡한 마음의 흔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16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혹시 엄마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넌 어떻게 생각하겠니? 아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회장님이시죠?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엄마 얼굴이 달라졌어요. 힘들 때마다 울던 엄마가 요즘은 웃을 때가 많아요. 전 그게 좋아요. 그 말에 그녀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돈 때문이라고 할 거야. 엄마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워. 아들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도 다 알아요. 회장님이 엄마를 진심으로 아끼는 거. 저도 봤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제가 엄마 편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듯 안도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허락해준 사랑이라면 더는 숨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사랑은 결국 비극이 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 아이들과 화상 통화를 하겠소. 당신을 직접 소개하고 싶소. 그녀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뭐라 하실지. 그러나 회장님은 단호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오. 나를 욕하든 당신을 욕하든 상관없소. 내 진심을 알릴 뿐이오. 며칠 뒤 미국에 있는 회장님의 두 자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자녀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시다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아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자녀들의 허락을 받은 그날 밤, 회장님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오. 이제는 당신을 더 이상 간병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소. 내 아내로, 내 동반자로 남은 생을 함께 해주겠소?
그녀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감이라니, 내가 원하는 건 당신뿐이요. 세상에 말 따윈 상관없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오가는 눈빛은 더욱 따가워졌고 세간의 소문은 기정사실처럼 번져갔습니다. 간병인이 결국 회장님 자리 차지했대. 아휴, 자식들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그러나 정작 회장님의 자녀들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가 뭐라 하겠어요. 이제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회장님의 곁에서 당당히 서야겠다는 결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니라 병원 근처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몇몇 측근, 그녀의 가족과 지인 몇 명뿐이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빛났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맞잡으며 서약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고용된 간병인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늘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당신을 지키고 싶소.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교회 밖에서는 일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간병인과 재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소식은 곧 전국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70대 재벌 회장의 파격 결혼, 간병인의 신데렐라 스토리. 언론은 두 사람의 사랑을 낭만보다는 스캔들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거리에서도 수군거림은 이어졌습니다. 사랑이겠어? 돈이지. 아휴,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그녀는 며칠 동안 세상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쏟아졌고 회장님 앞에서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한결같았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를 욕하는 건 괜찮소.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욕하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소. 그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걸 가졌지만 정작 행복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게 그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단호한 목소리는 세간의 비난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 위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라는 걸요. 결혼 이후 두 사람의 삶은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예전처럼 쓸쓸한 병실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그녀가 끓여주는 따끈한 된장국을 먹으며 웃음을 지었고 저녁이면 손을 잡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안하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은 하루를 보내는군. 회장님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토록 누군가의 곁이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불편했던 자녀들도 점차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화상통화로 인사를 나누고 가끔 귀국할 때는 식탁에 함께 앉아 가족처럼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찾아오는 호흡 곤란과 피로는 그를 다시 환자의 자리로 끌어내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도 기침 소리에 달려가 등을 두드려 주었고 밤새 곁에서 손을 잡은 채 잠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변의 뒷말은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정도 헌신이면 더더욱 연극이네. 결국 재산 노린 거잖아. 그녀는 차가운 시선을 무시하려 했지만 때로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회장님이 잠든 줄 알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나는 당신 곁에 있으려고 한 것뿐인데 왜 세상은 이렇게만 볼까? 그 순간 회장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이미 알아. 당신은 내게서 단 한 푼도 바라지 않았다는 걸. 나와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이미 선물 같소?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마음속 깊은 상처가 조금은 치유되는 순간이었지요. 세월은 흘렀고 두 사람의 일상은 점차 더 단단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진을 받을 때마다 그녀가 손을 꼭 잡아주었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함께 울고 조금만 호전되어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없어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회장님은 늘 대답했습니다. 곁에 있어 준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요. 이런 모습은 자녀들의 마음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를 이렇게 웃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그들에게도 그녀는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닌 정식으로 인정받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점차 예전처럼 왕성하게 움직일 수 없었고 남은 날들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회장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짧은 숨을 몰아쉬며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의사들은 조심스레 남은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병실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작은 간이 의자에서 졸다 깨기를 반복하며 한순간도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님이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오, 당신과 더 오래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소?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지켰어요. 저를 사랑해 준 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달라졌어요. 회장님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마지막이 행복했소. 며칠 후 회장님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왔던 남자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품 안에서 미소를 머금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간병인에서 아내로 결국 끝까지 곁을 지켰다더라.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이들도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눈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로 살아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 집안의 아내로, 어머니로 불러주셔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오해와 시선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이 남긴 사랑과 존중을 평생의 보물로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그녀는 여전히 단아한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재벌 회장의 짧은 아내로 기억되겠지만 그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진실했던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신분의 벽도 없다. 그녀는 가끔 혼잣말처럼 되뇌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빛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재벌 회장과 간병인의 결혼담이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용기,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는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가치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늦은 나이라고, 가진 게 없다고 사랑을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모든 오해를 이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감동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